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존TV 사회를 맡은 수원아임체 라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오늘 벌써 생존TV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생존TV 벌써 세 번째 저는 출연인데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진행을 또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에서의 환경교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교육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환경교육에서 직접 몸담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반갑고요. 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한 자리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 주제가 환경교육, 딱 그냥 환경교육이에요. 환경교육. 근데 환경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환경교육이 뭐예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또 이제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환경교육도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어서 환경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그것도 오늘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오늘 한 분씩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저부터 제일 멀리 계시는 분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하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거창하게 환경교육이 뭔지 답변을 사실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정답을 알아가는 과정 같아요. 아마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쓸지 그 삶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다 제각각인 것처럼 환경교육도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자기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요즘 이 필환경 시대라고 부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환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게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 저 개인적인 이유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YWC의 변남순 간사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초콜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맛있겠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고요. 일단 요새 환경이 되게 이슈가 돼서 유행처럼 다 텀블러를 들고 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플라스틱을 생기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들은 해요. 그래서 먹기 쉽게 초콜릿이 유혹은 오지만 먹고 났을 때 초콜릿이 공정 과정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먹고 나서 살이 얼마나 찌는지에 대한 이 윤리적 소비랑 윤리적 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현 좋네요. 어디 써먹어야겠어요. 자, 아니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이 초콜릿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아까 이제 조성환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필환경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도 환경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참 이 시대에 좀 비극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환경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인 우리 의식주처럼 내 옆에서 항상 지켜가야 될 그런 필수 요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지? 저 지금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저는 수원 환경운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콜릿과 반대지만 어쨌든 다 의미는 좋네요. 다. 네. 안녕하세요. 7고 생태환경 체험교육관의 이현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재밌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 김국입니다. 초콜릿 때문에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준비하고 있다가 끝까지 듣다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고민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방금 수정했습니다. 그럼 그저께 뭐였어요? 안 알려주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철학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궁금하게 얘기하시죠. 찾아가는 과정. 네,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더러는 난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여하튼 좋습니다. 이게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 여기 있는 말씀을 비롯한 결국에는 행동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뭐 여러 사전에 저희 시민분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또 그리고 전문가분들한테 또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함께 의견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수원에 지금 여기 저희의 뭐 기간 한 명씩 하더라도 한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세 봐야죠. 하나 둘 셋 다 여섯 개 말고 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수원에 있는 환경교육을 하는 기관이란 단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좀 우리 수원에서 그 대표이신 유현상 회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대표까지 맡고 있는 이렇습니다. 수원시가 환경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 그리고 또 뭐였죠? 선도적이고 시범이고 친화적인 수원시에서 환경교육팀도 2012년서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받았습니다. 수원시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교육관, 체험관도 4군데, 여기 두드림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광교와 칠보의 생태체험교육관, 그 다음에 아토피 치유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시는 YWCA, YMCA 포함해서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센터, 그 외 여러 단체들에서도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도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회 환경교육 시설 단체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수원시에도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환경교육 관련해서 기관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또 열심히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시민 인터뷰가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서 이런 환경교육을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곧 초등학생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서도 이런 환경교육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게 의무화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이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초등학교 가서도 이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조관장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답은 이제 의무화로 이제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교육과정상에 환경 교육이 이제 누구나 모든 교과에서 다 가르치도록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다 받는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뭐 영어나 과학도 다 교육과정에 있고 특히 뭐 그런 건 독립된 과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가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수학을 다 받고 있지만 과학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시험 보고 나면 다 잃어버리고 공감하죠. 그걸 다 그렇게 받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의무화하는 게 그거 자체로 무조건 좋은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환경교육도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모두 다 받게 만드는 게 뭐 우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받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교육 많이 받으면 수학 더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받아야죠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공감하는데 또 이게 뭐 과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또 언급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환경이라는 필수 그 시간을 두어가지고 재밌게 신나게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국장님 혹시 재밌게 기획할 때 그러면 재밌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방법 학생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점수가 내리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되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국영수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을 짓눌리는 것 같은, 정말 이게 싫은 애들은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 이렇게 확 펴지는,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풀 때 기쁘기도 하던데. 예, 저도 좋아합니다. 수학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 꽉 짜여진 7, 8시간 속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질문하신 네.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제가 옛날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좀 감동을 느낀 거는, 그 강사분이 오셔서 참 재미없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막 창 비슷하게 노래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확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재미 요소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야, 이거 하는 것보다는, 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그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이 너무 그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기도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 이게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좋아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교육 요소에 넣으면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마 이거와 비슷한 질문 제가 시민분들이 인터뷰가 들어온 게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환경교육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참여자들이 행동을 만들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방법들이 꼭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홍원장님 얘기하시는 눈높이 교육,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혹시 또 다른 경험담도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행동력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는 일단 다양한 공동체 교육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청소년 동아리 공동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언제까지 저희가 빙하가 녹아서 부족인 분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이런 기후위기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의 기후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발생하면 안 되고 또 자원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며 실천할 걸 또 같이 연구하다 보니, 지금 실례로 치킨거리의 어르신들은 몇 분이 모여서 기름을 모아서 비누를 만들어서 얘를 판매하셔서 또 수익금으로 다시 또 환원하시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마을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독려해서 자원순환할 수 있게끔 텃밭을 입은다던가 또 일회용 분리수거 이런 걸 철저히 교육하시는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력을 이끌어내는 환경교육이 진짜 보람도 있고 또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통닭골목에 가면 그렇게 비누 만들다 하면은 기름을 그냥 주세요. 맞아요. 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군요. 수원의 명문 남문 통닭거리이죠. 네. 네. 이거 PPL 아니에요? 통닭이 생겼는데. 그리고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솔선수범을 하고 계시죠. 특히 여기 옆에 계신 홍은아 선생님 같은 경우 합성세제 안 쓰지. 네네. 대중교통 이용하지.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거든요. 두 번, 2번까지 좋았는데. 네. 맞겠죠? 네네. 어쨌든 그런. 저도 비슷해요. 진짜요? 지난번에 바뀌셨고 매번 볼 때마다 옷이 바뀌시는데. 여러 벌 중에 바뀌는 거죠. 똑같은 옷이 여러 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들어온 시민의 인터뷰 내용이 3년간 3100 환경과에서 재학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접했고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그냥 일반 지역 시민들은 잘 환경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후 변화와 환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경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원에 환경과가 있어요? 예, 3일 공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생소한 과네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환경 또 전문의 환경과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떤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줬는데요. 여기에 좀 답변을 좀. 저였나요? 네. 네. 준비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아마 이 질문을 한 친구가 굉장히 좋은 환경교육을 받은 친구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래야 아마 이런 정도의 본인이 받은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은 환경교육을 받은 친구 같고, 그래서 앞선 그 행동력과 이 친구의 질문을 저는 좀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말을 하자면, 아마 다른 친구들도 환경교육을 받고 있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환경교육이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전달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뭐 소위 우리가 친환경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친환경적인 이런저런 정보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대중교통을 타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얘기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100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더 들었을 근데 이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행동력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이런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교육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뭐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이미 그 사람이 이 환경이나 이런 쪽에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분에게 담배를 끊게 만드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그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긍정적인 행동이고 좋은 건데 아마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담배 피우는 게 안 좋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건 나쁜 행동이야, 이러면 너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사실은 그 행동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날 뿐이고 이상한 뻔한 교육한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교육은 특히 더 그렇게 이분들이 이미 시도도 해봤을 가능성도 높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고 자기 방어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환경이라고 딱 환경 교육 이렇게 놓으니까 뭔가 특별한 교육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사실 이 환경과라고 이렇게 과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환경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영역, 그래서 이 친구들 아마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배우는 친구들인데, 이제 기본 지식을 배울 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뭐 생활 환경이라던가 뭐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지금 예로 들었는데, 저는 이게 환경교육이 아닌 것처럼 환경교육을 이렇게 스며들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굳이 환경교육이라고 안 하더라도 이게 막 물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거를 할 때 그 분리배출 통에 페트병 하나, 투명 페트병 하나 놓고 또 하나 영희가 넣었습니다. 그럼 모두 몇 개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은 꼭 분리배출통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은근히 스며들게. 무섭네요. 네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섭게 스며들게 한다. 지금은 그래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수학 문제 보니까 거의 서술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거에 스며들게끔. 네,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더 부자 되려고,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살려는 그런 목적, 또 새로운 신기술도 있잖아요. 지구를 살리는 기술들이 아니라 보면 대부분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기술 산업의 발달로
부에 축적하는 게 목적이 돼서 하는데 그런 진짜 이 교육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런 그 흐름을 좀 바꾸는 요즘 뭐라고 그런 거더라고요. 적정 기술 아니면은 그 지구를 살리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다 보면서 궁금해졌는데요. 주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아까 홍남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수질 환경이라든지 대기 환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교육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에서 쉽게 적어서 된다 하시는데 이 친구가 지내다 보면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지금 약간의 벽 이런 뭔가 차이가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요? 대화가 가는 과정에서. 일단 기본도 모르면은 아예 대화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도 내가 10시쯤에 강아지 끌고 산책을 하는데 아마도 학원 갔다 온 아니면 야자를 하고 온 학생이 10시에 학원 끝나니까 버스 내려서 그때서야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되게 슬픈 거예요. 인생을, 지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경쟁을 위한 공부만 막 진짜 누구를 이기기 위한 살기 위한 공부만 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시민들, 학생들한테 이 아름다운 지구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동짓날인데 거기에 맞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행복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셨나요? 아니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근데 정말 요즘 사설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수다.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버스에 탔는데 애들이 표정이 그 핸드폰 계속 보고 표정이 되게 근데 저는 나오면서 딱 하늘 보니까 달이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아시죠?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에 저 건너 산에 해가 뜬다 그런 거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거든요. 저는 나올 때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배웠기 때문에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감수성.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노래를 어떤 걸 물론 생각나는 것은 있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저처럼 나이 먹어서도 좀 그런 거를 느낄 수 자연을 보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역시나 길어졌지만 뒤에 질문들에서 좀 줄여도 될 테니까 저는 그런 지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세팅을 만든 건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환경 쪽도 저는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먹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 이제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식품이죠. 근데 저는 그 교육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않는데 햄버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햄버거가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들 학생이 그걸 알게 된들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학교 밖을 나가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장 큰 건물에 아주 싼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햄버거 가게 연예인들이 막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학원을 가야 되거나 뭔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햄버거를 먹으면 나쁘고 안 먹으면 착한 아이 이렇게 교육하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담배를 이렇게 끊어라, 그건 나쁜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끊기지 않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우는 이유가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담배를 끊게 만드는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각자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좀 오히려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크게 보는 안 그게 저도 엊그제 병원에서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왔는데
그 같은 고민이에요. 햄버거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지만 좋아. 걔가 내가 먹는데 그거 이제 다는 모르지만 고기가 어떻게 생산돼서 오는지 이게 지구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햄버거가 왜 최악의 정크푸드인지를 안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걸 돈벌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아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에 그거 고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아니면 그런 거 방법을 찾게끔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저희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 이야기 듣다가 생각나는 건 이렇게 어렵게 환경교육을 받고 또 받았음에도 실천하지 못하고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른들도 환경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진짜 모든 저변에 깔려 있는데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은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환경교육은 평생교육 안에 그냥 집어넣는다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못했어?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편하게 평생교육으로 환경교육을 받아준다면 훨씬 그 위로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책으로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을 좀 접목시켜보자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 역시. 어떻게 나도 계속 막 생각이 나. 저는 환경교육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한테 궁금합니다. 그 환경교육을 하시면서 교육의 목적이 다 각자 있을 텐데 그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 환경교육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교육을 하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뭘 우선순위로 하고 중요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인데요. 네, 경험 많으신. 일단 연차 순으로. 제 1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순이 아니라 연차 순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환경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해야 된다라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배제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디가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속에서 뭔가 차별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우리 이야기 속에서 뭔가 행동하는 속에서 그 친구들이 배제됨이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게 뭔가 나로부터 나갔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뭔가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를 제일 우선시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뭐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자원순환을 얘기하고 분리배출을 얘기하면서 또 저희가 체험을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요소에 체험을 집어넣는데 그것들이 혹시 또 다른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여태까지 많은 것들이 그래 왔어요. 막 열심히 만들어 집에 가져갔는데 그냥 버려지거나 중국산 네네. 만들어서 아니야 중국산 아니야. 네, 아무튼 물론 그것을 잘 가져가서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소각용 봉투에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점검하면서 환경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를 위해서 흥미 유발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그 딜레이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죠. 저희도 환경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재밌었어요 나오려면은 막 재밌는 얘기 해야 되고 재밌는 노래 해야 되고 좋은 뭐 만들기를 해보려야 되는데 결국 재미를 목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YMC에서도 교육하면서도 재밌게 하려면은 뭔가를 또 이렇게 정말 흥미하는 거 하려고 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쓰레기가 그래서 되게 하면서도 네. 최소한의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면 최소한의 뭐 이런 것들 발생하고 줄이는 것들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나 아직 방법은 못 찾았어요. 네.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제가 계속 담배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 있게 얘를 한이 맺히니까 홍보대사로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위축받으셨나요? 예를 들면 담배를 끊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뭐 사탕을 먹거나 일종의 그런 거 기호식품을 많죠. 먹게 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과자를 먹거나 그게 그 자체로 보면 좀 안 좋은 거죠. 사탕을 많이 먹는 거나 과자를 많이 먹는 게 사실 좋은 행동이 네, 아니지만 보다 그 목적, 그러니까 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좀 궁극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차악으로 선택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 본질이 해소가 되면 또 그 행동도 교정에 갈 여지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이 더러 교육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건 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보다는 큰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뭐 생태적으로 얘기하면 풀 하나 뽑는다고 막 민원도 그러는데 이 4대강을 막 파괴하고 산 하나가 없어지고 또 뭐죠? 그 공장 이 석탄 미세먼지 막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걸 갖고 너무 아니야. 너 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스며든다고. 예, 그래서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게 나중에 커다란 왜 그 나비의 날개짓이 커다란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그것을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우리 아버정님이 얘기한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다양한데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알아요. 이게 말로만 하는 환경 교육인지 저 강사가 진짜로 삶 속에서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어설프지만 교육을 하는 거랑 그 느끼는 게 아마 다르지 않나.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금연 교육자가 주구장창 사탕만 주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그 방식이라는 게 사탕 주고 과자 주는 게 유일하고 이게 최고 좋은 거야라고만 주장하면 되게 하수인 교육자일 거고, 분명히 금연을 하러 온 사람들의 상황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이 상황에서는 약간 좋지는 않지만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단기간이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조차 사실은 뭐 전문성일 수 있죠, 강사 입장에서는. 이번 21년도 차관대 담배꽁초 수거함 쓰레기 수거함을 그 멘토로 조성아 간사님을 만나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모토를 바꾼 게 환경교육을 저희 강사님들과 회의할 때는 이제부터 저희는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진행합시다. 우리 시는 운송수단의 에너지 많이 쓰니까 왜 자전거를 타야 되고 왜 자전거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고 차량의 유입이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걸 좀 통계상으로 알려주고, 또 나가서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또 아이들에게 우리 반은 뭐 에너지 절전을 위해서 전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애들한테 좀 알려주고, 더 작게는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폭을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훨씬 더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꾸 얘기하잖아. 독일 프라이브르그 한번 어쩌다 가봤는데 어쩌다가 오셨어요? 거기 환경국장, 젊은 환경국장이었는데 30km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조금 와도 막 다 타고 다니시고, 우리나라 초청했는데 안 온대요. 뭐 비행기 안 탄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저도 나이 먹었을지 몰라도 이 자전거 타는 즐거움, 그 다음에 이 걷고 다니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차 타고 다녀도 물론 행복하고 하지만 그거와 다른 그 온몸으로 자연을 보고 느끼고 막 바람 맞으면서 다니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더 많이. 그렇게.